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 이쪽에서 뭘 배우냐라고 하면, 먼저 판별식을 배워요. 그지? 근데 그 판별식 부분이 근해 공식에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였고, 앞에서 들은 복소수 논리에 의해서, 요 녀석은 음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녀석이었다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 는 0이면 근이 1개, 0보다 작으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렇게 배웠고, 그래도. 이제 오늘, 그럼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너 어떤 2차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녀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근데 근해 공식으로도 인수분해가 일단 될 수는 있잖아, 이론적으로. 그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근이 무조건 2개야, 지금. 2개 아니어도 실은 쓸 수 있어요. 일단 근데 2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내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파랑 베타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내가 쫙 다시 전개해볼게.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0이야. 맞니? 응.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요거 22개를 개수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는 내가 맞춘 걸로 설정을 했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돼. 몰라. 근데 요거부터 좀 이상하지. 이거 둘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와요. 과정 몰라도 돼요. 얘는. 두 번째.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도 내가 한 가지 관계를 쓸 수 있겠지. a 알파 베타가 c야. 맞니? 그래서 알파 베타가 a분의 c야. 네, 여러분들이 오늘 외울 건 일단 이거 2개입니다. 식은. 네. 그리고 이제부터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앞에 있는 판별기법. 그리고 오늘 문제 풀고 이론적 얘기 좀만 더 할게요. 그러면 1번은 이제 그래도 한번 처음 배운 공식이니까 처음 들어보나요? 아니면 배웠어요? 학교에서? 뭐야? 아, 배운 거 아니야? 아,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그럼 한번 대입만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라고 해요. 방금 두 식을.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얘는 a분의 c라고 했잖아? 그리고 첫 번째 두 분의 합의를 물어봤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두 분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까지 오케이? 음. 그리고 둘이 곱하래. 곱하면 몇 나와?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간단하죠? 이건 그냥 진짜 가볍게 공식만 넣어본 거야. 음. 그럼 이제부터 저걸로 무슨 짓을 하냐. 내가 이 차식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뭘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안 해봐도 더하기랑 곱하기는 말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보자마자 말할 수 있지. 주분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야. 맞아? 주분의 곱은 3분의 1이야. 그리고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어. 이거 앞에서 일단원서 했던 그 놈도 청집합입니다. 첫 번째 통분하기. 그럼 이거 두 개 다 넣을 수 있잖아. 본분수 계산할 수 있죠. 더 안 할게. 그 오늘 복소수 중거는 하지 말라. 너 이거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 무시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를 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둘이서만 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미안해. 3번. 3번은 이제 판별식에 대한 좀 유명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희에게 이번 시험을 넣으면 한 중간쯤에 무조건 있을 녀석이야. 한 90% 이상으로. 뭔 소리냐면 내가 막 식이 좀 복잡해 지금.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딴 건 몰라도 이상한 거 뭐 몰라도 판별식은 0이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거야. 짝수 판별식 알아요? 어.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 K-2m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N이 0이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래?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래 이거 여러분들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K로 묶으면 돼. 무슨 아이디어냐? 이 녀석은 일단 다시 쓰면 K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4mk 플러스 4m제곱 플러스 4k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K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에 관계없이란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뭔 생각하면 되냐면 무조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야. 근데 그놈의 대표적인 그게 우리가 어떤 거를 갑자기 사라지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K분의 1 곱하기 K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같은 거를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가 K로 묶은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디어예요. 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얘를 이제 뭐 하겠어? K로 묶겠죠. 왜? 0 만들면 그만이니까. K로 묶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맞아? 그리고 나머지 밖에 친구들 써주긴 해야겠지. 이 녀석이 0이래. 내가 얘가 0이니까 m은 1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지. m이 1이야.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n은 몇이야? 4라고 나오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 문제를. 얘는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온 녀석이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 미안합니다. 이게 잘 떨어지네. 다음 문제. 2차 방정식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놈은 P분의 Q래. 그럼 일단 내가 두 근을 이렇게 알려줬잖아? 뭘 생각해야겠어, 이제? 오늘 배웠던 그 녀석을 무조건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 녀석만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일단 걔는 생각해야 돼. 왜? 처음 배웠잖아. 고등학교 기준으로. 걔를 안 쓰게 풀게 되진, 안 써도 풀리게 되진 않을 거예요. 나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저거 물어봤어. 뭐 해야 돼? 아이씨, 잠깐. 무조건 통분하셔야겠지? 그제 분수로 남아있는 꼴을.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야. 맞아요? 내가 이거 두 개 다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알 것 같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 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좀 쉽게 내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지 기준으로는 한 두 번째 페이지쯤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봅시다. 5번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방금 문제에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그러면 저렇게 어떤 2차 방정식에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된다? 그 합곱을 떠올려야 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야. 그지? 근데 저 녀석을 내가 말할 수 있어. 이거 통분하기엔 좀 빡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실은 합곱 말고 가장 본질적인 녀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입입니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맞니? 이해돼요?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알파 넣으면 당연히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직접 하셔야 돼. 내가 넣으면 0이다.
내가 저것만을 안 풀릴 때 해야 되는 두 번째 생각이 대입이야. 넣으면 0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걸 어쩌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 내가 요건 알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어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에 대해서, 여기 알파입니다, 이거. 다 알파야, 미안해. 알파 제곱 네. 왜 이러냐. 다시 쓸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잖아? 근데 분모 보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어. 뭐 하면 되냐? 요 녀석을 요렇게 바꿀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뭐 하면 얘로 바뀌어? 얘는 딱 똑같지? 개수비교 들어가면 돼. 숫자도 똑같지? 근데 내가 여기 요건 좀 다르지? 위에 거에서 뭐 더하면 얘 돼? 알파 더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요 위에 식에다 뭐 할 거냐면 플러스 알파 해버릴 거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 알파 해줘야 되지. 그럼 얘 몇이야? 알파야. 까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쟤를 실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수 있었어. 까지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뭐겠어? 베타분의 알파였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 형태로 바뀐 거잖아. 이것도 많이 나와요.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뭔 소리냐? 이번에는 두 근을 너희한테 세팅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 아까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고 말했잖아? 이번에는 이걸 알려주고 그럼 그 2차식은 어떻게 돼? 라는 걸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내가 저 녀석에 일단은 알파 베타의 관계는 쓸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있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녀석이 두 근이라는 거잖아? 이 녀석이 두 근인데 그럼 2차식을 써야 돼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우리 AX제곱 할 때 이 녀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박아버릴 거야. 알바 아니야. 난 그냥 너 1 해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이득이 있냐? 그럼 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요거 마이너스 하면 바로 뭐 나와야 돼? 이 두 개 더한 거 나와야 돼. 맞아요? 일단 그럼 두 분의 합부터 써봅시다. 합하면 3분의 7 맞아요? 곱은 3분의 2. 그럼 내가 요 녀석은 몰라도 보자마자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앞에 부호만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 얘가 1이네. 곱은 3분의 2니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3분의 2 쓰면 되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개수는 내가 근데 문제 안 읽어보고 바로 그냥 1이라고 고정해버린 거잖아. 문제에서 알려줘요.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냅두면 돼. 3이라고 했으면 3을 곱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되십니까? 응.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이 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수 AC를 바꿔 풀었더니 두근이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요. 한번 바꿔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그 특이사항 갑자기 주잖아요? 그냥 한번 써봐요, 바꾼 거. 그럼 CX제곱 플러스 BX 얘가 0이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일단은 쓸 수는 있어. 근데 잠깐만 냅둬볼게. 그래서 뭐 A, B, C 관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한 올바른 두근을 구하래.
일단 그럼 내가 오늘 외웠던 걸 써봅시다. 마이너스 C분의 B는 둘이 더하면 5분의 2.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C분의 A가 마이너스 5분의 3. 맞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ABC 너희가 말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약간 여거 다음에 어쩌라는 거야? 아, 두 근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근각에서의 관계야. 그럼 더하고 곱하기를 해봐야 되잖아? 까지 이해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식이 주어졌어. 그지?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를 안 해도 적어도 뭐는 말할 수 있다. 두 근 더한 거랑 곱한 건 말할 수 있었잖아? 맞니? 어. 근데 얘네가 지금 두 근 알려준 거는 바꾼 녀석이 두 근이야. 맞아요? 그럼 내가 저거 아예 모르잖아. 그지? 근데 적어도 근을 알려주면 뭘 할 수 있다? 더하기랑 곱하기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더하면 몇인데? 5분의 2지. 그래서 5분의 2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고, 곱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기준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A, B, C, 좀 빡세요. 지금 이것만 보고서 올바른 근을 구하라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순서가 첫 번째 뭐라고? 그 배운 공식 써봐야 돼. 이건 맞아.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될 때 뭐 해보자? 대입을 해보자잖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야, 이거 공식만 딸깍하고 넣는 거 딸깍하면 끝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겠어요? 저걸로 풀리는 것만 이러면? 진짜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한 초등학생 데리고 와서, 야, 이거 외워서 넣으면 돼 하면 몇 시간, 10분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희한테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 그때 쓰는 방법이 이 세 번째. 그 뭐냐, 인수분해의 아이디어입니다. 뭔 소리냐? 이 녀석의 두 근이 지금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3이래요. 맞아요?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 아까 내가 식 증명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 얘는 내가 두 근을 알면, C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 두 녀석이 지금 뭔 거야? 이거 둘이었던 거. 그럼 다시 써볼게. C의 x 마이너스 뭐, 1, x 플러스 5분의 3이 0. 맞니? 어. 그럼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올바른 두근을 구해야 되면 이 C랑 A 위치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꿀래? 안에 전개를 하긴 해야겠죠. 그럼 안에 전개해 봅시다. C에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그리고 이거 개수는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까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바꾸라는 거죠, 이제. 여기 양 끝에. 그러면 다시 써봅시다. 저건 가버리고.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 이해돼? 응. 그럼 마이너스 5는 내가 가볍게 곱해줄게요. 이거 인수분해 좀 짜증나잖아?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야. 이놈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근거계수의 관계 써서 끝나죠. 이해돼요? 이 증명하는 과정을 쓰는 인수분해 아이디어를 쓸 때가 좀 있다. 문제가 어려워지니. 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너희는. 오케이? 네. 어렵나요, 혹시? 괜찮죠? 어. 그리고 8번. 8번은 제가 혹시나 몰라서 넣은 건데, 가끔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하라는 소리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보자마자? 근데, 안 되면 근 찾으려면 뭐 해봐야 돼?
근의 공식 써봐야 되죠. 그럼 2분의 1 필마 루트 i 나오나?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맞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면 2분의 1 필마 i가 나와요. 그지? 근데 근 하나가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i고 근 하나가 2분의 1 마이너스 i잖아? 얘도 x 마이너스 이거 x 마이너스 이거를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겠다는 거야. 되십니까? 그거 쓰라는 문제. 혹시 몰라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넣었고요. 가끔 물어보는데 당황해서 못 쓴 애들이 있어서. 오케이? 음, 9번. 2차 방정식의 항근이 3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항근은 뭐야? 그지 3 플마 i가 되겠지. 얘 루트 부분이니까 근의 공식 썼을 수밖에 없다는 아이디어야, 이거. 그러면 내가 근 두 개를 알아.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 뭐 해봐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를 해봐야 돼.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는 두 분의 합인 6이 나와야 되고요. b는 몇이 나와야 돼? 두 분의 곱인 1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10이구나. 근데 이 두 개가 근이래. 그리고 이 창의 계수가 1인 식일세래요. 또 뭐 하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써봐야겠지. 그럼 x제곱 일단 쓰고 계수 1로 때리라 했어 바로 여기는. 얘 둘 합하면 4지. 그럼 마이너스 4x 와야겠지.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0이지. 마이너스 60까지 오겠지. 이런 식으로 쓰라는 소리야. 되십니까? 10번.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부분의 차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차를 알려줘요. 내가 그러면 일단 저식에 대해서 부분의 관계를 하나 또 알려준 거잖아, 얘네가. 뭐 해봐야 될까? 가장 먼저 생각하기로 했던 거. 합곱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인 거 알겠고, 알파 베타가 15인 것도 알겠어. 근데 이것만으로 뭐 못하니까 뭐 알려줬어? 차가 이래.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그러면 2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가정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 놈이 더 커야 돼요. 그지? 차라고 하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베타를 더 크다라고 설정을 하고 싶으면 베타 빼기 알파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노리는 허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써놓는 걸 습관화 들이시기 바래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세 개를 알아. 이거 세 개로 우리 곱셈 공식 하나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녀석 있죠? 그 녀석에다 이제 넣을 거야. 이건 안다고 생각할게, 너희는. 그럼 알파 빼기 베타 제곱 4는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5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m제곱이 64니까 m은 몇이야? 8나 8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m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되십니까? 11번. 두 분의 b가 1대 4래. 그럼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은 비율 같은 거는요. 고3 때까지 볼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냐면 이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돌려준 거냐. 원래 우리가 두분 하면 그 문자 몇 개 잡아야 돼요? 알파, 베타 잡아야 되잖아? 문자를 한 개만 잡아. 라는 뜻이에요. 원래 알파, 베타인 걸 알파, 4, 알파로. 뭐 2대 3이면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만 잡으세요. 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알파, 4알파구나.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 해야 돼? 합곱 먼저 생각하기로 했지. 두 개 더하면 몇이야? 5알파지? 얘가 15래. 벌써 알파 나와. 오케이? 두 개 곱하래. 4알파 제곱이 10이야. 3 넣으면 끝나잖아. 오케이? 왜 이렇게 몸이 쌀쌀하죠?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때 저런 게 성립한대요. 앞에 거부터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0이래요. 만약 이렇게 문자 다른 거 두 개 있고 뒤에 숫자 똑같잖아. 네, 전개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 그냥 전개야 이거. 여기 0이랑 소리. 근데 우리 이거 두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마이너스 A랑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넣을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야.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와. 맞니? 두 번째. 이 녀석도 그럼 보자마자 우리 뭐 할 건가? 전개 바로 때릴 생각해야 돼. 4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이 0이지. 맞니? 이 녀석은 뭐야? 마이너스 A. 이 녀석은 B. 내가 19개 알아. 이거 우리 A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내가 아까 큰 생각, 틀 3개를 말했잖아. 여기 파트는 그 생각 안에서 다 끝나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만 쓰면. 근데 문제는 이 다음 파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남아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실은 2차 함수를 너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야. 학교 교과서에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둘의 차이는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둘 다 2차식이잖아. 뭐가 달라? 한번 내가 써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이거고, 그리고 우리는 방금까지 이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배웠어. 근데 2차 함수는 뭐예요? 우리 뭘 2차 함수가 뭐야? 그치, x값에 대한 y값 어쩌고도 그거잖아? 그래서 y는으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초딩적으로 생각해봐.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진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해야 돼. 난 지금 그게 궁금해. 그지, 그지. 그거야. 얘는 는 0인데, 얘는 그냥 y예요. 이거 차이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보일까가 이제 내 질문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2차 방정식처럼 배웠으니까 써먹어 보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다 0을 넣어야 되지. 맞아? y에다 0 넣었다는 거는 x축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이 녀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두 개가 알파, 베타야. 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고3 수능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야, 이거. 어떤, 어떤 두 개 함수가 있어. 근데 만나는 점이 있잖아? 만나는 점에 정확히 x좌표는 근입니다. 근을 의미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까지 물어보냐? 야, 얘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래. 근이 두 개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개연성이 존재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이론에 대한 얘기는, 문제 본격적으로 푸는 거는, 여기 파트는 이제 풀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 상황이 점점 복잡할 거예요. 여긴 진짜 활용도가 높아서. 모든 함수를 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아니 어떻게 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중근이 나오지? 어떻게 하면 근이 안 나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리면서. 어, 오케이? 일단 큰 틀은 이게 다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근이었다.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몇 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어떤 이차 함수가 중근이래요. 이게 뭐야? 아니 중근? 만나는 점이 하나래. 어.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 이차 함수는? 판별식이 0인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들 판별식이 0이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근이 중근이구나라고만 생각해? 아니야.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완전 제곱식입니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그래서 얘는 무조건 ax-k 제곱들이에요. 요런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모르는 건 없잖아. 근데 좀 막상 문제에서 보면 몰라요, 애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근데 좀 중학교 때 문제 좀 많이 풀어봤던 애들은 저 정도까지 알아요, 지금. 어. 내가 중학생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기 있어요. 근데 너희한테 이제 뭐까지 시키냐? 방금 어떤 이차 함수 fx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특유 1차 함수랑 만나는 게 궁금해. 1차 함수는 어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또 뭐가 궁금하냐면 근이 궁금해. 이 상황에서. 그럼 아까 큰 아이디어가 뭐였어? 언제 근이야? 만나는 점이 근이었어. 그놈의 특히 x좌표가. 그럼 내가 여기 x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별거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를 어렵게 내면 뭘 어떻게 내냐? 이 1참수를 진짜 더럽게 줍니다. 짜증나게 줘요. 아니면 아예 좀 돌려서 숨겨줘요. 여기를 손을 많이 대. 근데 여기를 손을 많이 대면 너희가 진짜 어려워하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볼게. 일단 오늘은 거기를 좀 빠삭하게 해야 돼. 그, 특히 판별식 같은 거. 여기서도 판별식 써요.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만나는 점이 근이다야, 지금. 문제 몇 개 예시만 들어볼까? 시간 남는다. 잠깐만 기다려볼래? 자, 어, 막상 내면 이런 식으로 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어떤 이참수 좀 쉽게 줘요. 근데 얘랑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 그런 문제를 풀 때 뭐가 제일 지금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근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얘는 판별식 파트야. 얘는 근각인수의 관계 파트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딱딱 나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통합돼서 하나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볼 때 첫 번째, 근이 몇 개야? 근이겠지. 근은 몇 개일까?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두 번째, 그걸 알아. 그러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그거 여기서 또 막 했던 대입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순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다? 금의 개수다.
그럼 방금 문제 다시 봐봐. 근 몇 개야? 근데 근은 몇 개야 하면 나는 그래프에서 뭘 찾아야 돼? 아까 뭐가 근이래, 그래프에서? 그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만나는 점. X좌표는 약간 부수적인 거야. 그놈의 X좌표인 거야. 그리고 이게 만나는 점이 지금 몇 개야? 1차원수랑? 몇 개야? 접한대. 그림으로 그려볼까? 안 그려도 되죠. 막상 또 하려니까. 이 상황이야. 접한다며. 그럼 만나는 점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떠올리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가요, 되게. 또 문제로 직접 보니까 느낌 다르죠. 응. 근데 이걸 내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낸다. 그래서 오늘 그걸 굉장히 잘 해놔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까지만 풀어볼게요. 예시를. 이런 녀석이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그러면 내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 어떻게 구하냐? 얘를 합칩니다.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이 둘의 연결고리 하나가 있어.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버려버립니다. 이거 두 개도 같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럼 이제 무슨 식? 2차 방정식. 넘겨서 판별식은 0이다 쓰셔야 되는데 실은 뭐로 생각하면 더 좋다고? 이게 지금 0인 거잖아? 이거 무슨 식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그럼 보자마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4. 그럼 k 몇이야? 마이너스 7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